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다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분야에서 비롯된 그러한 변화들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산업 분야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과거의 이력, 과거의 행동, 과거에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현재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품평을 하죠. 그러면서 사회적 평판이 형성되죠.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목청을 높여서 떠들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그런 광장 같은 데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아마도 국회의원이 되기가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아직도 한계가 많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인터넷과 이런 모바일 혁명들, 모바일 기술들의 변화라는 것들이 정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것들을 그런 사례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핵심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연결과 표시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과 표시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연결은 통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죠. 그 무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그러한 발달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조차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특히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과 15년 이내에 거의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이동통신, 2세대 이동통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1세대 이동통신은 그야말로 이 무전기 같아 보이는 이런 이동통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세대 이동통신은 이때부터 우리가 접는 폴더형 핸드폰을 쓰던 시대거든요.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긴 했지만 영상을 볼 수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3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스마트폰의 형태와 매우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4세대 이동통신이 얼마 전까지 2010년대까지 쓰던 그런 이동통신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모두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5세대 이동통신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기술은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친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경우죠. 이런 것을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되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아마 무인수송에 관한 그런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인수송은 사실 자동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영상에서 보듯이 드론조차도 우리가 무인수송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수송기는 지금 자동차, 비행기, 배, 기차 뭐 이런 것들로서 끊임없이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도 있죠. 드론은 벌이 윙윙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무인 항공기 체제인데요.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비행기에 타지 않은 채 지상에서 원격 조종을 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영화를 봤던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원격으로 드론을 조종을 하고 중동 지역에서 드론을 조종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막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술이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사실 군사비밀이라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에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죠.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형적인 무인수송 기술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는 그런 부가가치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인수송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지금 엄청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드론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용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영월우체국에서 복례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에 5kg의 우편물 수송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배달했을 때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6분에 단축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이 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남북한 분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드론을 자주 사용할 수 없긴 하지만 앞으로 드론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많은 또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성과가 나올지 아주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3D 프린터와 나노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D 프린터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3D 프린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픽을 만지기도 하고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3D 프린팅 관련된 이러한 소스들은 라이센스를 무료로 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변형시켜도 되겠죠.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이런 3D 프린팅을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3D 프린팅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 인쇄하듯이 입체로 3D로 인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의외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신발, 장난감, 캐릭터 상품, 의자, 집, 의수,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 집, 항공기, 우주선 부품, 권총, 복제분화재, 예술품, 초콜릿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기술은 나노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나노는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m입니다. 엄청 작은 거죠. 선생님이 엄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좀 습관입니다. 사람 머리 굵기 10만분의 1,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물체를 다루는 기술들이 나노 기술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의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떤 전자공학, 생체 재료와 에너지 생산, 소비재 제품 이런 곳에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술진들이 한 달 동안 빨아서 계속 써도 전혀 그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마스크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토에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자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자원이 있죠. 인적 자원입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전자의수를 만들어낸 사례를 국내의 사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장애인분들이 팔이 없을 때 사용했던 3D 그 입체적인 이런 도구는 사실 몇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러한 의수는 워낙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4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 4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기 힘든 금액이죠. 자, 이런 것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140만 원이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팅을 하니까 하나의 그 설계도를 갖고 자동으로 뽑아내니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이분 이상호 대표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터넷 카페에서 손을 잃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기술이 이렇게 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되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어떻게 위험하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 3D 프린팅을 갖고 권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총을 만들 줄 아시나요? 물론 모르죠. 물론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만드는 3D 설계도를 무료 소스 오픈하는 곳에다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권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기술도 사실 그런 기술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그 기술에 대해서 뭘 찬양하자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렇게 기술은 나쁜 곳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무조건 나쁘게만 쓰일 수 있다. 기술은 무조건 좋게 쓰일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죠. 그러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의수를 제작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는 이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 들어온 4차 산업혁명의 징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징후 중에 하나는 O2O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O2O 서비스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통합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을 허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하지요. 온라인은. 하지만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 오프라인입니다. 처음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엄청 활발해졌을 때는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는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러한 심한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맞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사실 오프라인 세상에 살아서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지금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감동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프라인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사람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바로 O2O 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에어비앤비를 보시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서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의 집에 숙소를 일정 부분 공간을 대여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에어비앤비 숙소를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는 어떤 그런 주거 공간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고, 이런 숙소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처럼 편안한 숙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앱도 마찬가지죠. 아주 온라인, 특히 스마트폰에 인터넷 기능을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성공을 한 비즈니스 사례죠. 하지만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 것들은 오프라인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카카오택시,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뭐 엄청나게 이러한 서비스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런 오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고민들을 해서 성공하는 또 많은 사례들을 낳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들어온 4차 산업혁명의 징후들 중에서 빅데이터를 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글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올려놓죠. 또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기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서버에다 제공을 하죠. 또 스마트폰뿐 아니라 카드 정보는 어떨까요? 카드를 우리가 결제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어디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런 것들이 끝없이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끝없이 만들어지는 생활과 그러한 일상 속에서의 데이터들, 이런 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디지털을 통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끝없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등장해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끝없이 분석을 하려고 하죠. 왜 분석을 하려고 할까요?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 선생님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물품들을 많이 사는지, 어떤 가격대의 물건들을 많이 사는지 이런 거를 안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적절한 상품의 비즈니스를 구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런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통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것에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대단히 새롭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현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런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실시간에 우리는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도 되고 뭐 시력, 체온,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보도 횟수, 뭐 식습관, 도보 횟수죠.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또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보험회사에도 어떤 그 요금을 올릴지 안 올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되겠죠. 또 하나의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적인 징후들 중에 하나는 소셜미디어가 커뮤니티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셜미디어 정말 지금 필수적으로 됐죠.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포함해서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지만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뭐냐면 개방, 참여, 공유라는 가치, 이 가치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이 한 차례 진화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모두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이 기반화해서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데리고 있고,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면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데리고 있죠. 친구들을 데리고 있죠. 이런 어떤 사람들의 뭉터기들,
뭉텅이들을 우리는 클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클러스트, 나만이 소속되어 있는 클러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보를 받고 어떤 공감을 하고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커뮤니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소셜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속성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환경에 의해서 소셜미디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쪽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대체 소셜미디어랑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라고 써보셨나요?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인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죠. 자, 그럼 가상현실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 이런 무선 인터넷 통신 환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인터넷 통신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지금. 근데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서 확산시켜 놓은 것이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확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이 소셜미디어와 결합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결합된다면 가상현실 기술은 소셜미디어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로 주고받는 기능이 가상현실 기능을 통해서 좀 새로운 그럼 더 재미있는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생활 속에 들어온 산업인터넷 징후 중에 하나는 온 디맨드, 온리 모바일 트렌드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디맨드라는 것은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뭐 시장을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는 인터넷 쇼핑센터에 들어가야만 뭘 살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원하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사용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영상, 음악, 게임, 웹 콘텐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웹 콘텐츠,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을 컴퓨터에 앉아서 보지 않죠.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타면서 뭐 여행을 하면서 이러면서 계속 봐요. 이것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결제해서 내가 볼래. 이러한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는 온리 모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리 모바일은 생활과 사무, 사업, 구매, 결제,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자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활과 일과 사업과 결제 그리고 노는 것, 즐기는 것,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오직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트렌드 이러한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도 중요한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징후들로서 거래와 마케팅 트렌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거래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온라인에 등장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원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된 니즈를 추적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는 주문자가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주문자를 위해서 포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특정한 그 휴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공지능이 요놈은 한 달에 한 번씩 저기를 하네. 그 휴지를 구매하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놈이 10일 날 항상 구매를 해. 그러면 9일 정도에 미리 싸놓는 거죠. 그리고 10일 날 주문하자마자 막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지만 물류를 이해하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아실 겁니다. 물류는 한때 몰리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둔다면 엄청 편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아마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플랫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걸 통해서 이윤을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윤을 받는 그런 형식을 플랫폼 방식이라는데 이런 플랫폼이 매우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4산업혁명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어떤 기술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융합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점들에 집중하는 것이 4산업혁명 공부의 핵심이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가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여러분들이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빠르면 유튜브에 일시중지키를 잠깐 눌렀다가 다시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